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 메타의 뜻은 가상, 초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유니버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세계, 우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진 메타, 유니버스 합쳐서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가상세계, 초월세계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최초로 언급된 소설이 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것을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유래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 묘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3차원적인 영상, 동화상, 고글, 가상세계 이런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를 분류할 때 ASF라고 하는 기관의 이 네 가지 메타버스 분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가로축에는 사용자 밖의 세상에 집중하느냐,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느냐가 있고요. 이 세로축에는 증강이냐, 가상이냐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분류를 하는데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일상의 디지털화,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의 디지털화는 일반적인 소셜미디어 또는 블로그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는 구글 어스와 같이 또 다른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매핑하는 것, 이것이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 여기 미러월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분류에서 저는 이번 컨텐츠를 이 네 가지 분류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와 디지털 데이터를 합쳐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감과 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죠. 또한 가상현실은 디지털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물의 자아, 행위가 디지털적으로 가상세계에 구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 메타버스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 증강현실 그리고 이 가상현실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깅 또는 이런 구글어스와 같은 것들은 이 컨텐츠에서는 메타버스라고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구글어스와 같은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한 미러월드는 뒷부분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합쳐져서 또 다른 메타버스의 어떤 사례로 약간 언급하기는 할 겁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가상세계라는 의미죠. 또 소설 속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속에는 3차원적인 영상이다, 고글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특성을 저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5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걸 검색하면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와 특성, 그리고 그 메타버스별 장단점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특성별로 따로따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 관계, 재미,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캐, 부가적 캐릭터, 이 5가지의 특성 키워드를 뽑아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는 공간에 특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같이 공간에 특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모두 공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도 이 공간적인 특징을 잘 살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공간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차별화입니다. 현실 세계 공간과 이미 있는 웹상의 공간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메타버스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간 속의 경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공간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월드를 만든다든가 공간에 대한 어떤 확장이나 차별화를 통해서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은 관계입니다. 메타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그 속에서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도 대부분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메타버스의 장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만약에 관계 형성이 없는 메타버스를 구축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퀄리티 높은 컨텐츠로 승부를 내야 할 겁니다.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계 확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관계성을 어떻게 메타버스로 확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차별화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관계적인 특징을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차별화 포인트로 더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를 위한 경험을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이고요. 관계 형성에 필요한 컨텐츠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다음은 재미입니다. 메타버스 세대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대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로 재미를 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이 재미를 설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이 게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 재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공간도 그냥 공간이 아니라 재미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미입니다. 관계성을 어떻게 재미로 풀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를 위해서는 재미를 위한 행동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행동을 유저들이 할 때 재미가 높아질 것이냐, 재미있게 행동할 것이냐, 요 설계하는 방법이, 요 설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활동입니다. 사람은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을 가지고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고 배움도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작하고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활동을 통해 경쟁과 협동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이 발생하게 할 것인가? 이런 설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공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야 됩니다. 공간을 설계할 때 활동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활동에 재미를 제공합니다.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유의미한 활동이 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간을 설계할 때는 활동 중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캐입니다. 우리가 리얼 월드를 살아가는 이 본캐와 가상 속의 이 부캐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부캐의 속성은 본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캐가 본캐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캐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캐만큼이나 부캐에 대한 애정의 사람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캐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미고 육성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줘야 됩니다. 또한 부캐에 본캐 자신을 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전시형 부캐가 아니라 자신을 투영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캐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애정을 갖고 부캐를 육성하게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을 저는 이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간, 관계, 재미,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캐. 이 5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